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생산운영 담당자가 내려야 될 의사결정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개 역할 중에서 생산운영 담당자, 즉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담당자가 맡아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쪽을 보면 원자재 창고 관리와 제조입니다. 제조에는 2개의 공정이 있습니다. 혼합하는 믹싱과 병에 담는 바틀링이 있습니다. 완제품이 만들어지면 창고에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비용이나 캐파 등을 관리하는 게 생산 운영을 담당하시는 분의 역할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PPT로 보고 그 후에 실제 화면에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산 운영을 담당한 분은 화면과 같이 두 번째 탭 생산 운영을 클릭하면 됩니다. 원자재 입고에 관련된 탭, 혼합 공정, 용기 주입 공정, 완제품 출하 창고, 핵심 성과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반 설정부터 라인 설정, 각 라인의 제품 할당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담당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들어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 결정되어 저장을 하면 결정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결정이라는 건 언제든지 이 게임 이번 라운드가 종료되기 전까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꿔서 저장된 값이 나의 마지막 의사결정으로 표현이 됩니다. 바로 전 라운드로 타임라인을 이동해서 보고서 같은 것을 보고 분석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다음 라운드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분석을 할 때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와 공급업체, 원자재 및 구성품에 관한 보고서들이 있고 의사결정 로그도 있습니다. 대시보드 및 보고서는 과거의 실적, 즉 지난 라운드의 내용으로서 결과가 나온 라운드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결정 로그는 지난 회차 혹은 지난 1회차부터 쭉 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 다 수작업으로 기록하지 않더라도 들어가 보면 과거에 내렸던 의사결정 내용들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지난 내용들을 보고 나서 생산 운영 담당하시는 분은 이번 라운드에서 내용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일단 화면으로 가서 실제 게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생산 운영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화면이 보입니다. 언제든지 알파벳 I 버튼을 누르면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도움말을 보여줍니다. 그럼 생산운영 담당자가 내려야 할 의사결정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원자재 입고 탭의 변경 버튼을 누르면 공급업체별로 원자재 검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크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입고라는 것은 원자재가 들어왔을 때 양품인지 불량인지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두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고 검사를 한다는 것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양품으로 다 잘 들어온다고 하면 굳이 검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안 했다가 불량이 공정에 투입되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쪽에 있는 업체의 신뢰성을 봐서 어떤 원자재가 불량이 많은 것 같다라고 판단된다면 원자재 입고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자재들은 원자재가 불량이 났을 때 굉장히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틀링 쪽 팩이라든지 펫보틀과 같은 자재들이 불량이 나오게 되면 원액까지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나서 여기서 원자재 검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원자재 검사를 한다고 하면 물건이 들어오면 샘플링으로 검사를 해서 전체 로트를 합격, 불합격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전 라운드로 타임라인을 이동해서 보고서를 보고 이 자재는 원자재 불량이 많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내릴 때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정을 했으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야 내용이 저장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원자재 창고의 스페이스, 캐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팔레트 위치 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900개입니다. 만약에 원자재 창고가 비어 있다고 하면 이 900개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다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도움말 정보에 가서 보거나 I 버튼을 누르고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팔레트 하나 유지하는 데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연간 200유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안 쓰는 것들은 캐파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세세한 숫자에 관련된 것들은 기준 정보에 가보면 정보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정직원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창고에서 일하는 근무자입니다. 특히 원자재 창고인데 원자재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건이 들어오면 받아서
창고에다 쌓고 또 창고에 있는 물건을 나중에 생산에 투입할 때 그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면 입고 처리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고 처리 시간은 물건을 들여와서 생산에 투입할 때까지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위가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정직원 수는 입고 처리 시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고 처리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면 예를 들어서 물건이 들어오자마자 하루 만에 전달해야 한다고 하면 근무자가 많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다소 여유가 있으면 일하는 사람이 적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자재 창고의 캐파라든지 사람 인력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가장 최적인지 변경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수정한 다음 저장을 누르면 그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혼합 공정 탭이 있습니다. 혼합은 생산 라인입니다. 이전에 설명했듯이 공정이 혼합 공정, 즉 믹싱하고 용기 주입인 바틀링 두 개의 공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혼합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혼합의 공정을 보면 혼합기가 있는데 전구 표시를 눌러보면 프루트 믹스 MQ라는 혼합기의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설비에 대한 특성을 설명합니다. 여기에 보면 상세 규격이 나와서 혼합기 타입이라든지 기술적인 배치, 로드 크기, 연간 비용과 시간당 비용, 투자, 그 다음에 배치당 가동 시간, 다 하고 나서 세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 여러 가지 설비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면 이 설비의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설비 대신에 다른 설비를 선택하고자 할 때 새로운 혼합기 믹서를 선택하면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럼 기존 설비 대신 새로운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혼합기 제품의 설정이 할당이라고 있는데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할당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제품은 해당 혼합기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품이 6개가 있다고 했는데 6개가 전부 다 혼합기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혼합기를 바꾼다면 새로운 혼합기의 제품을 다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기 주입으로 가보겠습니다. 용기 주입은 혼합이 된 것들을 병에 혹은 팩에 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예방정비를 어느 정도 할 거냐, 조금만 하겠다 또는 많이 하겠다 또는 예방정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변경 버튼을 눌러보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방정비를 소규모로 조금 할 수 있고 대규모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자 하면 I를 클릭해보면 됩니다. I를 클릭하고 해당 정의를 살펴본 후 자세히 보기를 눌러봅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새 탭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예방정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는 도움말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소규모로 하면 주당 1시간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대신에 효과는 고장 횟수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규모 예방정비를 하면 용기 주입 라인당 한 주에 3시간 정도가 시간이 소모됩니다. 아마 예방정비를 위해서 생산 라인을 스톱시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는 주당 1시간인데 대규모는 주당 3시간입니다. 대신에 대규모 예방정비는 설비의 고장 횟수를 30%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규모 예방정비를 할 것인지 또는 대규모로 할 것인지를 혹은 예방정비 자체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장 해결 훈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겠다, 하지 않겠다 결정을 하면 됩니다. 고장 해결 훈련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I를 눌러 도움말을 살펴봅니다. 고장 해결 훈련에 네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고장 기간을 줄이는 방법인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훈련을 받는 사람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고장에 대해서 해결을 해서 평균 고장 시간을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반대 급부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장 해결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작업자 한 명당 몇백 유로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만큼 비용을 들여서 고장을 40% 정도 줄이는 게 좋을지 아닐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장 해결 훈련이 있고 페트병 부풀리기도 있는데 아마 초기 라운드에는 이 항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페트병 부풀리기도 눌러보면 설명이 나올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페트병을 완전히 성형이 된 형태로 완제품인 상태로 물건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페트병 부풀리기를 하면 반제품으로서 납작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페트병 성형을 하는 것들을 우리 공장에서 한다는 겁니다. 즉, 그런 설비를 우리가 여기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들어올 때 굉장히 물건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창고 스페이스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병이 큰 부피이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은 납작하게 들어와서 우리 공장에서 부풀리게 해서 병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투자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판단해보고 여러분들이 체크 여부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용기 주입 라인 설정에는 이제 스위스필이라는 생산 설비 이름인데 이러한 설비와 여기에 근무 교대 횟수를 얼마로 할 것인지 근무 교대할 수 있는 가동 시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변경을 클릭해서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동 시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여기 I 버튼으로 들어가 보면 교대별 시간을 보여줍니다.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1교대는 주당 40시간, 2교대는 80시간, 3교대는 120시간, 4교대, 5교대까지 가면 이제 주말까지 이용해야 되니까 4교대는 144, 5교대는 16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대를 얼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생산할 물량은 별로 없는데 교대를 많이 한다. 그러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가동 시간 등을 이전 라운드 타임라인으로 가서 해당 보고서 내용을 보고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라운드의 보고서 내용을 봤는데 지금 주당 2교대로 80시간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굳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늘리면 다 비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준비 교체 시간 단축 행동 조치가 있습니다. 보통 준비 교체 시간을 셋업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보겠습니다. SMED라고 해서 싱글 미닛 익스체인지 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제품을 생산하다 B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세척, 설비 설정 등 뭔가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변경 작업을 한 자릿수분 이하로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인데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일단은 셋업 타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를 만들다가 망고를 만들려면 안에 있는 기계를 세척을 해야 됩니다. 세척을 안 하면 맛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셋업인데 이런 셋업을 하는 시간을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하면 셋업 타임이 많이 줄어듭니다. 대신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비용이 듭니다. 속도 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 증대도 정보에 들어가 보면 생산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최적화해서 생산 속도를 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생산 속도를 올리면 캐파가 늘어날 겁니다. 자세히 보기를 눌러서 보겠습니다. 생산 속도를 증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3만 유로입니다. 그럴 경우 얼마 정도 캐파가 늘어나는지 보면 용기 라인당 시간당 10%만큼 더 생산성이 좋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생산 라인에 관련된 것들을 결정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용기 주입 라인의 모든 제품들이 다 할당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인에 제품이 없으면 생산할 라인이 없다는 것은 물건을 안 만든다는 의미이므로 여기에 만약에 마크가 해제가 되어 있으면 생산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제품 출고에 가보면 완제품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팩 아니면 페트보틀에 담겨진 오렌지 주스 혹은 망고 주스가 되겠습니다. 창고는 여기 보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유통센터로 되어 있는데 임대 완제품 창고를 쓸 것인지 쓰지 않을 것인지 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팔레트 위치를 얼마나 할 것인지, 그 다음 정직원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정직원 수는 출고에 관련된 직원들입니다. 여기에서도 직원 수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새로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정직원 1명당 연간 4만 유로 인건비가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이제 몇 명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 창고 스페이스가 부족하면 물건을 안 받지는 않고 일단은 여기서는 오버플로우가 생기면 다른 회사의 스페이스를 빌려 쓰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빌려 쓰는 것은 우리 스페이스를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가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창고에 쌓을 데가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정의한 팔레트 로케이션 이상으로 물건이 갑자기 많이 들어온다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옆에 있는 공장을 창고를 빌려야 되는데 다른 공장 창고까지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거기서 생산 현장으로 가져와야 되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는 가급적이면 없애는 게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물 흐르듯이 물건이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타임라인의 이전 라운드로 가서 보시면 대시보드가 나와 있습니다. 대시보드라는 것은 그래프로 한눈에 빨리 보고 어떻게 되고 있구나를 보기 위한 일종의 성과 지표들을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혹은
최고 점수하고 나의 점수하고 서로 비교해서 우리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고 얼마나 더 갭을 메꿀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벤치마킹 데이터로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탭에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참고보관 보고서와 혼합 공정과 용기주입 공정에 대한 실적값이 나와 있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도 각각 눌러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보고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보고서 세션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산운영 담당자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